먼저 순서부터 읽어볼까요?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한 꽃 그림은 예쁘기도 하지만 초보자도 단시간에 쉽게 그릴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지금 몽발 캔손, 오늘 하려는 종이와 같은 같은 종류의 종이거든요. 똑같은 거 300g 중목이고요. 붓은 바바라 701. 붓도 똑같네요. 바바라 701로 할 겁니다. 기타 재료는 라인펜. 이거 사인하는데 라인펜이 필요해서 써놨는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1번 옐로우로 중앙에 꽃을 두루뭉술하게 그린 후 옐로우에 오렌지, 카드뮴, 스칼렛을 조금씩 더해 좌우에 더 작은 꽃을 그린다. 그러니까 통통한 느낌으로 노란색으로 큰 꽃 그리고 좌우로 약간 귤색 느낌으로 꽃을 하나씩 더 그리시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크기와 모양이 되도록 신경 쓴다. 2. 카드뮴 레드 딥으로 가지를 그리고 바이올렛으로 열매를 그린다. 간단하죠? 이 청개구리 발같이 생긴 가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로 잎사귀를 선으로만 표현하고 색칠은 하지 않는다. 요거 잎사귀 다 채우면은 또 이런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골드와 포커스 그린을 섞어 작은 잎사귀를 아몬드 모양으로 그리고 안쪽에는 잎맥만 표현한다. 얘랑 좀 모양이 다른 잎사귀로 하기 위해서 요런 아몬드 모양, 대표적인 잎사귀 모양이죠? 이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노란색, 꽃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 후 바이올렛색으로 수술을 그린다. 요거는 완전히 다 말랐는지 확인만 한 다음에 그려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러면 벌써 끝나네. 해볼까요? 종이가 반 정도 돼도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 커팅을 해서 써볼까 봐요. 칼이 어디 갔지? 안녕히 계세요. 뭐죠? 사배님? 어떤 말에 오타였을까요? 잠깐만요. 커팅기로 잘라오겠습니다. 칼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의 오타였나요? 이제 설명한 대로 그려볼게요. 밝은 색부터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짜둔 게 레몬 옐로우 색일 거예요. 여기서 나는 너무 차가운 레몬 옐로우의 느낌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 주황이를 약간 섞으셔도 좋습니다. 물감이랑 물을 많이 해서 왜냐면 여기다가 나중에 다른 색도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물이랑 물감 좀 많이. 이제야 좀 며칠 지나니까 이 물감이 굳었네요. 딱 쓰기 좋은 상태? 지난번에 이거 그리셨어요? 물을 흥건하게 해서 가운데다가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릴 건데요. 이 모양이 꽃잎이 4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에서 약간 상단에다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십자가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 끝부분 왼쪽 오른쪽으로 굴곡지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약간 우리 남자분들은 새끼손가락 정도? 여자분들은 약간 엄지손톱 정도 크기로 그리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 부분도 책처럼 색이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여기도 역시나 중심선이 있으면 훨씬 그리기가 쉽거든요. 종이를 돌려가면서 해도 무방합니다. 얘도 이렇게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로 덧칠을 해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렌지색을 조금 더 섞어서 귤색처럼, 귤색 뭔지 아시죠? 우리 겨울이면 먹는 그 귤, 그 색을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색 만드는 게 힘들어요? 아까 이렇게 십자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요? 이때는 살짝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모양과 크기를 좀 다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여자분들 새끼 손톱만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샘플에서는 이쪽이 더 진한 꽃이었는데 저는 오른쪽을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중심선 그려서 이렇게 꼭 좌우 대칭이나 이런 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약간 귀여운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그리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 오렌지색을 한 번 더 타세요. 진하게 해서 하단에 꽃을 또 그려줄 거예요. 잘 보이시죠? 역시나 십자가 그려서 이 십자가의 길이가 같을수록 꽃이 좌우 대칭이 되겠죠? 그런 게 만약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좀 불편하다, 오른쪽 그리기가 불편하다 하시면 돌려서, 종이를 돌려서 그리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서울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뮴 레드딥, 이게 그냥 새빨간색이거든요. 그게 영어로 카드뮴 레드딥이에요. 저는 근데 약간 통일성을 위해서 여기 오렌지색을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항상 팔레트판 이용해서 색깔 섞는 거 아시죠? 붓 돌려가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한 85% 정도 말랐는데 드라이기로 말려야 하나? 드라이기가 저쪽 방에 있는데 가지러 가기가 굉장히 귀찮으니까 누워서 들으세요? 아, 졸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졸린가요? 이렇게 청개구리 발바닥 같은 귀여운 잎사귀를 그려주세요.
여기도 그리고 이것도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2갈래로 나눌 건지 3갈래로 나눌 건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다소 짧은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내가 만약 이렇게 3개를 그릴 거면 3개의 길이가 같으면은 보기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번지지 않고 잘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란색이 물이 너무 흥건해서 번질 것 같으면 살짝 0.05mm 정도 제가 지금 띄웠어요. 그래서 안 번진 거예요. 그렇게 얍사비를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청록색인데요. 지금 보라색이 없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게 퍼플 그레이 색이었나? 그거에 얘를 약간 섞어 볼게요. 그리고 붉은색도 조금 섞고 옆에 있는 파랑이랑 이렇게 섞어서 최대한 비슷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그릴 거예요. 열매도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사이즈로 정하셨으면은 그 똑같은 사이즈대로 그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들쭉날쭉해도 약간 통일감이 없어서 이게 같은 열매인지 아니면 색깔만 갖고 다른 걸 그려놓은 건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미세한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약간의 통일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물이더라도 열매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색깔로도 주고 크기로도 주고 이런 거 성격 급하신 분들은 되게 막 대충대충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릴 게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작은 열매가 지분을 그래도 20% 정도는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지분입니다. 생각보다. 제이주 취미공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색으로 투명한 잎사귀를 그려줄 시간이에요. 이게 좀 색이 비슷한데 내가 이 컬러에서 조금 더 밝게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두를 섞어주시면 약간 더 밝은 파랑과 초록의 그 중간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진한 색에 밝은 색을 섞으면 처음 그 진한 색보다 더 밝아지고 밝은 색에 진한 색을 섞으면 처음 그 밝은 색보다 조금 더 진해지겠죠? 너무 초록인가? 너무 초록이면 과감하게 씻고 색깔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약간 이 색을 섞으면 연두색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어쩔 수 없다. 일단 이 색으로 해볼게요. 색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얘는 또 이렇게 곡선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찍 일자로 자대고 긋듯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이쪽도 다 밑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처져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뭐 이렇게 말을 못해. S자로 얘도 살짝 근데 얘는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짧게 갈 겁니다. 다
다 비슷한 길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물결 잎사귀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끝나게. 여기도 내가 불편하면 돌려서 볼록 했다가 웨이브 지고 웨이브 지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꼬불꼬불 마치 미역 같죠? 꼬부리를 그려줍니다. 붓을 놓칠 뻔했어. 그리고 또 돌려서 옙. 붓은 최대한 세워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몬드 모양 잎사귀를 그려야 하는데요. 저는 특이하게 약간 보라색으로다가 해볼까 봐요. 이 원색을 다른 거 섞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분위기는 별나라님 방송이 최고예요? 그런가요? 다이소 갔을 때 수저 받침이 되게 없어 보여서 안 샀는데 별나라님 쓰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이뻐 보이죠? 원래 남이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시 사러 가야 할까봐요.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달빛님은 별로처럼 보이셨군요. 아,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거는 아몬드 모양으로 할 건데요. 곡선으로 처음에 되고 직선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옆에 곡선이 있으니까 저도 살짝 이렇게 대칭되는 곡선으로 해볼게요. 얘는 오른쪽으로 볼록하니까 얘는 왼쪽으로 볼록하게 곡선 그어주고 여기와 여기서 시작해서 잎사귀가 가는 건데 대부분 초보분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꽃잎과 잎사귀가 이 보라색 잎사귀를 가리고 있는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요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요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 뒤에 잎사귀가 더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옆에 친구를 만들어줘야죠. 친구도 살짝 벌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던데 제가 예쁜 걸 골라왔다기보다는 모양이 좀 고르긴 했어요, 솔직히. 아,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좀 고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자세히 안 보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암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맥을 그려줄 건데요. 인맥은 제가 항상 V자로 그리는 거 설명을 드렸죠. 보세요. 이렇게 왼쪽을 그리고 오른쪽을 똑같이 대칭으로 되게 그리셔도 되고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이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얘는 세모죠? 뒤집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려나? 저는 그냥 이게 예쁜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바깥 방향을 바라보는 금붕어 잎처럼 표현을 내가 너무 어렵게 하나?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V자로 여기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얘는 스케치가 없으니까 굉장히 추가해서 그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안 그려도 됩니다. 느낌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색으로 우리 수술을 그려줄게요. 일단 여기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안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콩콩이를 찍어줄 건데요. 콩콩콩콩콩. 콩콩이도 약간 큰 콩콩이 있고 작은 콩콩이 있게 찍으셔야지, 너무 막 그런 거에 똑같은 콩콩이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귀여운 맛이 없어지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얘는 색이 진해져가지고 이 보라색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한 보라를 더 섞어줬어요. 제2주 취미공장님 2,500원. 세상에. 책 주문했는데 2,500원을 또 주셨어요, 저한테. 세상에. 천사 아니십니까? 목요일에 도착. 영상으로 친절하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히 잘 쓰고 신랑한테 자랑도 하겠습니다. 슈퍼챗 받았다며 자랑해야지. 감사해요. 아무튼 더 진한 보라를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한 번에 팍 섞지 마시고 슬금슬금 보면서 섞어주세요. 여기도 다 안 찍어도 됩니다. 더 성글게 찍어도 되고. 그런데 보아하니 왼쪽 위에를 제가 안 했네요. 구독 누르고 영상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뭐라고 닉네임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A님 감사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고, 물이 지금 살짝 많아요. 라임님 안녕하세요. 물이 살짝 많을 때 제가 영상에 이거 휴지 쓰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분들이 휴지 쓰지 말라는 분이 댓글을 휴지 비추라고. 근데 그분들은 되게 험하게 쓰셔가지고 휴지가 막 진질번질 다 묻는다는 거고, 이렇게 얌전하게 쓰면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디 하려고 그랬지? 책 한 권 살 때마다 벌레라님한테도 출판사랑 같이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세로 들어와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다른데, 만약에 2,000권을 찍었으면은 처음에 2,000권을 찍은 그 인세 몇 프로 있잖아요. 뭐 8%면 8%, 9%면 9%, 그거를 저한테 줘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받고 이세가 찍히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세가 찍혀야지 또 인세를 받는데. 그래서 만약에 인세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세를 찍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인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작아요. 어떤 출판사는 만약에 2,000권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주는 건 아니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긴 주는데 2,000권이 다 팔려야 그에 대한 인세를 줘요. 그리고
만약에 1세가 2,000부로 해서 다 팔리면은 그 다음에는 또 2,000부를 다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보통 2,000부를 찍는데 좀 이렇게 약간 얘는 몇 세까지 뭐는 팔리겠다라는 출판사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적게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인세를 더 조금 받게 되는 거죠. 출판사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쵸. 2세, 3세, 4세 이렇게 될수록 그때마다 약간의 목돈이 들어온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책을 한번 만들 때 좀 대충 만들지 말고 성의 있게 만들면은 독자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딱 보면은 이 책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아, 그냥 대충 만들었네. 이런 거 다 보인다고요. 카카오 프렌즈는 워낙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색칠하기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판매 지수가 올라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출판사에서 홍보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16세를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어쩌면 한 번에 1세 찍을 때마다 2,000권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또 막 찾아보니까 약간 개인 출판 해주는 데인데 예스24 같은 서점에도 깔아주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찾았는데 거기는 1세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수가.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랑은 관련 없는 카카오 프렌즈 축하드립니다. 20세까지 막 20세, 30세 많이 찍으셔가지고 우리나라 컬러링북 시장을 넓혀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네 좋을 것 같네요. 저도 2권 샀으니 조금 기여했네요. 화면에 보이는 8가지 수채 물감 작아서 휴대하기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요? 이것은 제가 판매를 해볼까 하고 샘플로 만들어 놓은 키트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 저도 2권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세트로 딱 이 파우치만 들고 다니면 커피숍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 파우치랑 이 워터브러쉬랑 지우개, 연필, 스케치를 또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200g짜리 파브리아노 수채 용지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커 한 장 붙여서 이렇게 해서 딱 넣어서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냥 구상 중이에요. 별나라님 책 나오면 컬러링 카페 2곳과 책 카페 여러 곳 제가 마구 리뷰 올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남졸래님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그림 그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도 그런 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또 일을 벌렸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저는 왜 자꾸 일을 벌릴까요?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하다가 물감이 신한게 좋아졌는지 잘 안 마르더라고요. 까눌레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그림 같은 가벼운 수채화 카페 가서 그리면 좋겠네요. 맞아요. 좋겠다.
있죠. 그래서 지금은 팔레트가 있으니까 이걸 쓰지만 카페에서는 여기를 팔레트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친타올인데요. 그냥 자리가 좀 남아서 끼워 넣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마이크 삼각대에 부딪혔어요. 아, 그리고 촬영할 때 어떤 댓글에 촬영할 때 뭐 카메라 어떻게 놓고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별게 없어요. 자, 보세요. 저의 베란다에 나무로 만든 좀 큰 서랍장이 있어요. 이게 그 서랍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삼각대예요. 삼각대를 그냥 이렇게 눕혀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삼각대가 뒤로 길게 빠지면 빠질수록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수그러지지 않고 카메라 자체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저는 캐논 G7X 마크 2인가 그거 쓰거든요. 아, 알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진짜 뭐 별거가 없어요. 아무튼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는 10,000원짜리 그 빨래 건조대 위에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그 제가 찾아봤는데 이 90도로 되는 카메라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삼각 거치대? 아무튼 그런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 10,000원도 안 할걸요? 그 정도 빨래 건조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남졸래님 인스타에서 별나라님 책 사신 거 별나라님 수제 문진 뭐예요? 스티커 뭔지 궁금했어요. 별나라님 수제 문진? 수제 문진? 이거 수제 문진이요? 스티커인지 뭔지 궁금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졸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드님 오셨어요. 아, 남졸래님한테 저요? 남졸래 저요? 그러시는데 그럼 두 번째 거를 또 해볼게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자, 두 번째 거 같이 봐봐요. 두 번째는 우리 도토리, 귀요미 도토리 삼형제를 그릴 거예요. 읽어볼게요. 보이시나? 브라운 물감을 사용하여 귀엽고 따뜻한 느낌의 도토리를 그려본다. 도토리 열매 외에도 작은 가지나 잎사귀를 그려 넣어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재미있게 그린다. 심심하게 그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색은 옐로우 오커, 황토색이죠? 번트 시에나, 밝은 갈색, 번트 엄버, 고동색, 반다이크 브라운, 더 진한 고동색, 그린 골드, 연두와 올리브 그린을 섞은 색이에요. 후커스 그린은 일반 초록색,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하늘색, 스카이블루 색이에요. 역시나 같은 종이, 같은 붓으로 해볼 거고요. 이거는 지금 윈즈앤 뉴튼으로 했지만 오늘은 진한 물감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1. 옐로우 오커와 번트 시에나를 섞어 물과 물감을 붓에 많이 묻혀 중앙에 타원 모양을 그린다. 옐로우 오커에 번트 시에나를 조금 더 가감하여 양쪽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타원을 그리고 완전히 말린다. 3번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에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 가로로 긴 타원형을 그린다. 나머지도 긴 타원을 그려 도토리 머리 부분을 완성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반다이크 브라운색으로 도토리 아랫부분에 점을 찍는다. 그린 골드에 후커스 그린과 번트 시에나를 가감하여 섞으면서 도토리 잎사귀를 그린다. 물과 물감을 많이 사용하여 색을 조금씩 바꿔가며 이어서 칠하기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든다.
프린 번트 엄버로 도토리 몸통에 얇은 가로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다.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도토리 주변에 장가지를 그린다. 가지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한다. 옐로우 오커에 번트 시에나를 섞어 가지 끝 주변에 둥근 모양의 작은 열매를 그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커스 그린에 번트 엄버를 조금 섞어 인맥을 그린다. 이게 색깔이 다 영어라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샘플을 보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진. 오늘도 문진 질문이 나왔군요. 전 그저 별나라님 따라쟁이일 뿐. 제가 지금 더보기. 지금 이 실시간 스트리밍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돌문진 만드는 방법 링크를 제가 걸어 두었어요.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차돌이 주변에 없어요. 어떡해요. 저도 살려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는 이런 돌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주워왔는데 저희 동네 놀러 오세요. 이거를 해볼게요. 팔레트를 이렇게 돌려서 해볼까? 잘 보이게. 남졸래님 평소에 돌 줍고 다니세요? 좋은 동네라고요? 이쁜 돌의 색칠은 이겁니다.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갤리롤 펜으로 했습니다. 나도 돌 주우러. 젤리롤 펜이에요. 여기 뭐가 묻었다. 아무튼 옐로우 오커와 번트 시에나. 그래서 지금 약간 황토인 듯 갈색인 듯 이런 색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가지고 있는 색으로 만들면 이 레몬색에 갈색을 섞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토가 되지 않게 조절을 잘 하신 다음에 물을 좀 많이 해주세요. 물을 계속 콕콕콕 찍어서 팔레트판 위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색이 됐다 싶을 때 색칠을 하시면 돼요. 저거 굵기 있어요? 저거가 뭘까요? 아무리 선을 그릴 때 얇은 붓으로 그려도 두껍고 그린다고 해도 구불구불하게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고 그려보세요. 저는 잘못 보고 1.0 사서 너무 굵더라고요. 저는 0.8이 제일 잘 나오고 굵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화방넷 가면은 3가지 굵기 세트 팝니다. 한번 봐보세요. 혼색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좋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를 타원형으로 약간 계란 느낌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하세요. 이 크기는 뭐 어느 정도라고 해야 할까? 여자 엄지 발가락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좌우로 조금만 더 진한 갈색으로.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작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할 때는 붓을 기울이시고요. 이렇게 좁은 면적을 할 때는 붓을 세워야 됩니다. 약간 타원이 잘 안되네 싶을 때는 돌려서 내 손목이 편한 그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고 이 색과 저 색을 섞으면 저 색이 나오는구나 하고 실제로 만들면 그 색이 안 나와요. 그래요? 왜 그러지? 제가 옆에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토리는 노란색을 살짝 더 섞어가지고요. 약간 연한 색으로 해볼게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만. 역시나 돌려서 내가 편한 방향으로. 내 손목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제일 편하잖아요. 나머지 방향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종이를 돌려서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말려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필요한 색을 만들어 보고 그래도 안 마르면은 다른 걸 먼저 하면 되죠. 이제 약간 고동색을 만들어야 돼요. 갈색에 요 갈색 번트 시에나일 거예요. 이 색깔이. 일단 요새 많이 옮겨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색 등을 섞으면은 이렇게 고동색이 됩니다. 됐죠? 벌써 만들어 버렸네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일단 립밤을 한번 바르고 올게요. 드라이기로 말리던지 해야겠어요. 미니 드라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라이기를 가져올게요. 네, 대만에서 산 오르골입니다. 손님 사용하는 걸로 장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그림을 들고 드라이기 있는 데로 가서 어차피 드라이기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왜 두 번 걸음을 했을까요? 영호님 안녕하세요. 이제 만든 고동색으로 도토리의 귀여운 모자를 씌워볼게요. 말랐으니까 물을 아주 살짝만 더해가지고 이 도토리 모자를 그릴 때는 내가 처음에 그린 도토리 몸통보다 더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그리셔야 합니다. 모자보다 머리가 더 큰 사람은 없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붓끝을 이용해서 테두리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운데를 먼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여기도 약간 모자 씌운다는 느낌으로 역시나 조금 더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이렇게 제가 또 살짝 출연을 했었네요. 자, 이제 했으니까 뭐 할 차례죠? 여기 꼭다리, 밑에 꼭다리 찍어줄 차례네요. 조금 더 남색을 섞어서 약간 더 진하게 해가지고 더 진한 고동색을 만들어서요. 이 밑에 꼭다리는 될 수 있으면 중앙 밑에다가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이죠.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제 예쁜 연두색으로 잎사귀를 칠해줄 건데요.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의 올리브 그린 색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두색을 이렇게 만들어서 풀고요. 여기에 주황이나 갈색을 조금씩 섞으면은 올리브 그린 색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씩만 섞으면은 올리브 그린 색이 되죠? 물 살짝 더 첨가해서 도토리 하고 싶으셨어요? 요거 보시고 나중에 혼자 하실 수 있게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 아까 새끼손톱 그리듯이 이렇게 중심 잡고 좌우로 약간 대칭되게 이렇게 곡선 타고 내려오세요. 약간 새끼손톱만하게. 그 다음에 색을 살짝 섞어요. 뭐 갈색을 더 섞어도 되고 주황을 더 섞어도 되고 갈색이나 주황을 조금씩 더 섞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V자로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틀어서 새끼손톱만하게 좌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어주세요. 이때 물이 많아야지 물이 너무 적으면은 빨리 말라버려서 이어서 칠하기가 안 돼요. 주황색 조금 더 섞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 정도에서부터 새끼손톱만하게 왼쪽, 오른쪽 내려오세요.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내려옵니다. 해주고 너무 다 밑에가 이색이면은 이제 센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볼 건데요. 약간 청록색에 옐로우와 연두를 섞은 다음에 이거 너무 생색이니까 여기에다가 주황 살짝 섞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여운 잎사귀가 완성됐죠? 벌써 귀엽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그릴 거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또 집중을 해주세요. 처음에 좀 흐린 색으로 내가 스케치를 안 하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연필로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같은 계열인데 더 흐리게 물 좀 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좌우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 밑에는 이렇게 V자로 해서 또 좌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두시고 안에를 칠하시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항상 색깔을 변화를 해주셔야 돼요. 한 색깔로 다 하면은 약간 센스 없는 심심한 그림이 되고 맙니다. 색깔 변화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색, 비슷하지만 다른 색 묻혀가지고 여기서도 또 좌우로 내려옵니다. 또 갈색 조금 더 섞어가지고 여기서 좌우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고 물을 조금 더 타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어색하지 않아요. 나중에 완성한 거 보면. 아웃라인 그리고 있는데 안을 하면 모양 잡기 좋을 듯. 그렇죠? 스케치 없이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벌써 완성을 했고요. 이제 우리 여기 만든 요 고동색으로다가 장가지를 그려줄 거예요. 똑같이 갈색에 남색 조금 섞어서 고동색 만들어 주시고요. 물은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한 색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으면 흐리게 변해버리겠죠? 그리고 또 남색의 비율이 더 많으면 이게 고동색으로 안 보입니다. 알록달록 이쁜가요? 그다음에 장가지는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게 일단 중심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더 짧은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가지를 그려주세요. 여기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처음에 긋는 선을 제일 길게 하고 점점 더 짧은 선을 긋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가 지금 안 말랐는데 안 말랐으니까 지금 위에다가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도 긴 선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점점 짧은 선을 그리면은 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V자처럼 각도들이 있는, 너무 90도로 하면은 이상해요. 그래서 각도가 90도 이하로 이렇게 벌어지는 가지들을 그어주시면 자연스러워요. 화면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심지어 눈도 깜빡 안 해요. 아, 정말요? 아기자기한가요? 귀엽다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도토리 친구들의 무늬를 해줄 거예요. 휴지로 살짝 닦고 갈색을 지금 팔레트판이 다이소 이걸로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씻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남색을 아주 조금만 섞습니다. 아주 조금만 섞어요. 색깔 변화가 미묘하게 달라지게끔 이렇게 섞어줘요. 이 지금 내가 처음에 칠했던 이 브라운보다 살짝 진한 정도로만 색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또 색 만드는 연습이 되거든요. 물은 너무 많지 않게 이 정도로 약간 메마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색을 가감해서, 어차피 계속 두 가지 색만 번갈아 가면서 섞고 있기 때문에 절대 탁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가지 그리니까 예쁜가요?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 좀 많은 것 같으면 휴지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무늬는 큰 거부터 해도 되지만 전 그냥 왼쪽 상단부터 저는 그리기 시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곡선을 그려줄 건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시작하는데 다 여기 꼭지점에서 만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점 찍어 놓은 거 지금 보이려나? 저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비슷하게 따라가게끔, 라인이 되게 귀여운 지금 곡선이잖아요. 곡선을 따라가게끔 붓끝만 종이에 닿게 해서 마지막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테두리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해주면 살짝 삐져나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전에 거는 팔레트 플레이 그분이 블로그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공구하길래 샀습니다. 여기도 그거 제가 실시간 방송 비공개로 해놨나? 공개로 해놓은 것 같은데 라이크 팔레트라 그거 하울한 거 영상 있거든요? 거기에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네이버에 도자기 팔레트 치시면은 한 10분 이내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일영님 오셨어요. 하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안 촘촘한 것 같아서 촘촘이로 바꿔주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역시나 이거 하실 때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불편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거든 저한테 이르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자에 점점이 무늬를 찍어줄 거예요. 약간 우리 도토리 머리 보면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줄 건데 역시나 남색과 갈색을 섞어서 진한 고동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기 살짝 제거한 다음에 도토리 귀엽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점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작게 찍으면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살짝 티나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찍으셔도 되고 저는 이런 규칙적인 무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파란색이 좀 약간 밝은 파랑이면은 그냥 그 파랑에 갈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서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그릴 건데요. 열매는 우리 처음에 했던 그 색에서 조금 더 주황기가 느껴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약간 노랑을 섞었잖아요. 노랑을 너무 많이 섞었네요. 그러면 다시 붓을 씻고 갈색을 섞은 다음에 열매니까 약간 붉은색이 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동글동글한 열매를 그려줄 건데요.
이것도 뭐 마음 가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돌무늬 갖고 싶어서 신랑한테 바닷가 가서 출장 가면 안 느끼게 줘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동그랗게 그려주신 다음에 안에를 예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두 가지 색깔 군으로 하고 싶어서 얘를 듬성듬성하게 해주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다가 추가로 더 해줄 거예요. 일단 진한 색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해줄 거고요. 허헛. 이렇게 삐져나가면은 저는 그냥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런 거 가지고 슬퍼하시지 마세요. 그냥 열매를 더 크게 해주면 됩니다. 별걸 다 시킨다면서 그래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화분에 올려져 있던 거 다 모아놓으셨어요? 쿨해. 이제 여기서 노란색을 좀 섞어가지고요. 열매를 추가로 그려볼게요. 이게 너무 이렇게 1, 2, 3, 4 이러면은 이게 센스 없으니까 약간은 뭉쳐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죠? 약간 바로 옆에 붙어있다던가 자연물이니까 이렇게 또 하나 그려주고 이거 살짝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이렇게 색을 섞어버리세요. 여기도 이게 그림에서는 뭉치고 흩어지고를 잘 하셔야 돼요. 자연물 그릴 때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패턴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의식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 무의식이 일정한 패턴을 찍지 않도록 감시를 하셔야 합니다. 공대생 뜨끔.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인맥을 그려줄 거예요. 인맥도 역시나 연두에 아까 썼던 이 색을 그냥 섞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색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맞춰야지 마음의 안정이 오시는군요. 저는 줄을 맞추지 않아야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맥 그리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붓으로 흐리게 스케치하는 그게 바로 인맥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했죠. 가운데 가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V자로 여기도 그냥 심심하니까 해줄게요. 이게 인맥입니다. 인맥대로 잎사귀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꽃무늬 접시 다이소, 맞아요, 다이소 거예요. 도톨 통통. 이렇게 해서 예쁜 도토리 삼형제가 완성되었습니다.